요즘 같은 시기에 고배로 선물 거래를 하는 것은 마치 독사와 눈싸움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롱을 칠까 숏을 칠까 고민하고 있는 투자자. 나는 트럼프를 믿기 때문에 이번엔 롱을 쳐보겠어. 숏 청산되고 맙니다. 그만큼 트럼프에 대한 실망감은 컸었다. 오늘 블록웍스 디지털 자산 서밋에서 트럼프가 암호화폐 관련된 뭔가 중대 발표를 할 것이다라는 루머 및 기대감이 돌았었으나 뚜껑을 딱 까봤더니 화상으로 참여를 했는데 아무 내용이 없었다더라. 작년 선거 때부터 했었던 이야기를 그대로 똑같이 반복하면서 시장에 엄청난 실망감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럴 거면 왜 참석한 거지? 본인도 시간 아까울 텐데 여러가지 의문점이 듭니다. 왜 이러는 것인가요, 또람프? 한편 또람프는 어제 연준이 금리를 동결한다라는 소식을 내보낸 후에 야야야 웬만하면 금리 좀 내리지, 조만간에 관세가 성과를 만들어낼 텐데 웬만하면은 옳은 일을 해라, 금리를 내리는 것이 훨씬 더 낫다라고 압박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연준이 금리를 내리긴 내릴 텐데 그 시기가 언제가 될 것인가, 그리고 또람프는 언제쯤이 돼서야 제대로 된 발표를 해줄 수 있을 것인가, 답답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지만은 그래도 오늘 나온 소식들 한 번씩 들어보기 전에 어제 또 많은 축하가 이어졌었습니다. 저는 이틀 연속으로다가 깜짝 놀랐었는데요. 어제 후원 주신 분들께 감사드린다는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는 미래의 부자가 되실 비원희님, 투자하신 코인마다 떡상할 오포님, 그리고 언제나 응원해주시며 대박치실 하얀 마녀님, 코인 수익으로 조만간 은퇴 가지야 이아람님, 다음으로는 굉장히 유명한 유튜버님이시죠. 구독자분들을 부자로 만들어주시는 도리도리님, 특히나 XRP의 이번에 승리를 축하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모든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그리고 제 딸 사진에 대해서 과분할 정도로 많은 칭찬이 있었는데요. 어떤 분들은 손녀가 아니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손녀는 아니고, 한 가지 고백을 드리자면은 어제 나온 사진 이쁘게 나왔는데 사진빨입니다. 사실 요즘 핸드폰이 너무 잘 나와가지고 사진을 찍으면은 솔직히 실물보다 이쁘게 나와요. 그래가지고 잘 나온 사진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고, 바로 다음 소식 넘어갑니다. 미국의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 숫자가 발표가 됐습니다. 22만 3천 건. 계속해서 미국에서 이어지고 있는 정리해고 열풍에도 불구하고 전망치보다는 낮은 수치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오늘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한때 혼조세를 보였었으나 지금은 일제히 하락으로 전환이 되었으며 달러가 약간의 강세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비트코인은 저항 매물대 맞자마자 엎어지면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여기에 물론 또람프도 한몫을 하긴 했지만 결국 중요 자리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다시 한번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격 83,936달러, 이더리움은 결국 2,000달러를 다시 내주면서 1,967달러까지 내려 앉았습니다. 주말을 앞두고 깝깝질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암호화폐 시장. 자, 다음으로 어제 다시 한번 숏을 치기 시작했다라는 또람프 내부자로 여겨졌었던 이 고래 정체가 드러났다라고 하는데요. 블록체인 보안 전문가 잭 XBT에 따르면 그의 전화번호 및 계정 등을 추적한 결과 정체를 밝혀낼 수가 있었는데, 그는 미국인이 아니라 트럼프 아들내미가 아니라 영국인, 과거 금융사기로 핀란드에 체포가 됐었던 윌리엄 파커, 피터 파커는 스파이더맨 윌리엄 파커로 추정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는 과거에 해킹이나 도박 관련된 사기 범죄를 여러 번 저질렀었다라고 하는데요. 2023년도에 카지노에서 100만 달러를 훔치기도 했었다라고 합니다. 100만 달러를 훔쳤는데 벌써 석방이 됐나? 자, 어찌됐던지 간에 이것이 사실이라면 또람프와는 관련이 없다. 아니, 그렇다라면 이 사람이 그간 보여주었었던 멜라니아 트럼프에 대한 집착은 무엇인가?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 자, 어찌됐든지 간에 이 사람이 고래로 추정이 된다라고 하네요. 카지노를 많이 다녔다라고 하는데, 그러면은 그동안의 롱숏 배팅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도박적인 배팅이었다라고 밖에는 볼 수가 없겠죠. 40배를 막 그렇게 때렸으니까 대단한 강심장이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자, 다음은 비트코인 ETF 어제 유입이 되었습니다. 그 금액이 크진 않습니다. 1180만 달러, 과거 막 9억 달러 이런 거에 비교하면은 짜다 정말 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중에 블랙락으로부터는 유출 및 유입이 없었고, 이어서 이더리움 현물 ETF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자금이 빠져나갔습니다. 1170만 달러가 유출, 블랙락에서 1290만 달러,
대략 1300만 달러가량이 유출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러나 일본 쪽에서는 좋은 소식이 있었는데요. 일본의 상장사 밸류 크리에이션이 67만 4천 달러치 비트코인 매수를 결정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원화로 치자면은 7억 원이 넘는 돈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런 식으로 일본 쪽에서 불이 붙어가지고 더욱더 많은 기업들이 비트코인을 사서 모을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자, 반면에 체코의 중앙은행 이사회 멤버 및 스위스 중앙은행 총재 같은 경우는 우리는 중앙은행으로서 비트코인을 비축하거나 매입할 계획이 없다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사지 마. 너네한테 안 팔아. 비트코인도 니들을 거부할걸. 농담이고요. 그들의 의견이 바뀌어가지고 비트를 매입할 수 있기를 바라보고, 이어지는 아서 헤이즈의 비트코인 분석. 비록 금리는 동결됐을지라도 제롬 파월의 발표 같은 경우는 굉장히 긍정적이었다라고 그는 평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기대에 부응했다. 양적 긴축이 곧 종료될 가능성이 높다. 4월부터 긴축 완화가 시작이 되죠. 그러면서 현재 조정 장세에서 비트가 77,000달러를 바닥으로 찍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밝혔습니다. 바닥을 찍었을 가능성이 높다. 자, 그러면 그가 예측한 비트코인 15만 달러 조만간에 보게 될 수 있는 것일까요? 이를 두고 많은 사람들은 볼 게 없어서 알서 헤이즈 분석을 참고하냐라고 하실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은 지푸라기라도 잡아보자. 그리고 또한 최근 하락을 맞추긴 맞췄으니까 상승도 맞추지 말란 법은 없겠죠. 자, 물론 비트가 미국 증시와 커플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증시가 떨어지게 된다면 비트도 같이 떨어질 수 있겠다라는 경고. 그 다음 지푸라기로는 플랜 B. 진짜 강세장은 아직 안 왔다. 기하 평균과 산술 평균을 고려했을 때 강세장은 오지 않았다. 강세장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약세장도 없다고 할 수 있다. 이게 무슨 논리야? 어찌됐든지 간에 그는 비트코인이 지금 강세장 초반에 와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의 말이 부디 맞기를 진짜 지푸라기 잡아봅니다. 자, 다음으로 벤자민 코엔 분석가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이 주봉상에서 RSI 지지선을 무너뜨리게 된다. RSI가 더 큰 폭으로 하락하게 된다라면은 하락장에 진입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경고를 남겼습니다. 주봉 기준 RSI의 지지 구간은 44. 이 아래로 떨어지면은 좀 위험할 수가 있겠다. 이번 시장 흐름은 2016년과 17년과 비슷하다. 비트코인 주간 RSI가 지속적으로 특정 지지선을 유지하려 하고 있다. 근데 만약에 이게 깨진다. 그러면은 상승장 사이클이 끝났음을 의미할 수 있다라는 경고를 남겼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차트를 공유했는데 잘 안 보여가지고 제가 직접 가서 찾아왔습니다. 요거 보이시죠? 요거를 두고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얘가 계속해서 이 위에서 반등을 하고 있다. 만약에 이게 아래로 깨진다! 그러면은 이때와 마찬가지로 상승장이 종료될 수 있다라고 경고를 한 것입니다. 반면에 라울파리 형님의 리얼비전TV의 수석 분석가 제이미 쿨츠, 비트코인이 3개월 내로 전고를 뚫어버릴 것, 그 근거로 미국 달러는 2015년 이후로 세 번째로 큰 3일 연속 하락을 기록했었으며 미국 국채 수익률과 채권 시장 변동성도 급감했다. 과거 사례를 보면 이러한 신호들은 종종 비트코인의 상승이 앞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았다라고 하면서 2분기가 끝나기 전, 6월달이 끝나기 전 최고가를 비트코인이 다시 한번 뚫어버릴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었던 M2 머니 서플라이 광의 통화와 맞춰보았을 때 비트코인이 다음 주부터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지푸라기 한번 꽉 쥐어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는 이걸 긍정적으로 봐야 될지 부정적으로 봐야 될지, 유명 NBA 농구 스타 스카리 피핀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비트코인이 바닥을 찍었다. 조만간에 떡상하게 될 것이다 라면서 이 차트를 공유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유명인들이 상승을 외친다. 일반적으로는 좋지 않은 시그널로 해석이 되곤 하는데, 자, 한편 비트코인은 지금 주요 저항에 맞자마자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CME 갭을 메꾸자마자 방향을 전환한 비트코인, 88,000달러 안착을 응원했었던 저로서는 실망을 하지 않을 수가 없겠습니다. 그와 동시에 몇몇 분석가들 추가 하락을 외치고 있었습니다. 닥터 프라핏 분석가, 해당 자리부터 숏을 치기 시작했는데 지금 수익권에 들어섰다. 목표가는 84,000, 8만, 76,000, 74,000까지 보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분석을 어제 공유해 드릴 수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분석이 제가 영상을 올린 후에 올라왔었습니다. 분석가 로만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떡락을 외치고 있는데요. 비트가 88,000에서 9만 달러까지 반등을 하긴 할 테지만은 그 전에 72,000달러를 먼저 내려와가지고
저점을 깨고 하락을 했었다가 강한 반등으로 이어질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단기적으로는 부정적인 의견을 내놨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아서 헤이즈가 로만보다 낮기를 바라야 되겠죠. 야, 좀 심란합니다. 다음으로는 암호화폐 파생상품 거래소 비트노미얼이 CFTC 규제를 준수하는 XRP 선물을 출시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더불어 가지고 고래들의 비트코인 보유량도 지난 2개월간 6.5% 증가, 그 동시에 주소 활동량도 크게 증가하면서 네트워크가 폭발적으로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3월 들어가지고 XRP 네트워크에서 상호작용하는 고유 지갑 숫자 수는 이전 달들에 비해 가지고 6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동안에 투자자들의 뒷목을 잡게 만들었었던 소송도 드디어 마무리가 됐는데 이제 드디어 날개를 활짝 펴고 날아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가운데 빵형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언젠가 XRP 판매 규모를 줄일 수 있다. 지금 리플사가 전체 XRP의 42%를 보유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자, 그래도 많이 물량 풀었네요. 42%면 그 전에 비해 가지고는 많이 푼 것 같은데, 예전에는 리플사가 XRP를 너무 많이 소유하고 있다라고 비난을 받았었고, 그 다음에는 일부를 팔았다고 비난을 받았다라고 하소연하듯이 빵형은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42%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정리를 할 수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CTO인 데이빗 슈워츠가 과거에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논의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언지를 줬었습니다. 에스크로 물량 어떻게 할지 논의를 하고 있다. 근데 아직까지 이것에 대한 답변이 없는 것을 보면은 그냥 일단은 들고 가기로 한 것 같죠. 개인적으로는 XRP 묶여있는 물량 풀릴 때마다 사람들에게 에어드랍으로 뿌렸으면 좋겠습니다. XRP 보유자들에게 뿌리게 된다라면은 리플사가 물량을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중앙화가 되어 있다, 이런 식의 비난을 피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또 이거를 팔게 되면은 어마어마한 액수, 천문학적인 액수이기 때문에 기업으로서 이를 포기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죠. 원래는 에스크로 물량 묶여있는 거 인도에 뿌린다고 했었습니다. 옛날 이야기이긴 하지만은 어찌됐든지 간에 이 물량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면은 XRP가 더욱더 빠르게 상승하는데 큰 도움을 줄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해봅니다. 자, 한편 트레이더 엑소 같은 경우는 XRP 고점과 저점을 낮추고 있으며 저항 맞을 때마다 떨어지고 있다라고 그 점을 강조하기도 했었습니다. 이 자리를 뚫지 못한다라면은 결국 상승은 없고 다시 채널 하단으로 내려가게 되겠죠. 자, 이러한 위기를 막고 있는 것은 이더리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항 뚫은 듯 했지만은 이 아래로, 범위 아래로 내려오게 된다라면은 다시 이 하단까지 1760달러 선까지 밀리게 될 가능성이 있다. 최소 1970달러 선은 지켜주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이더리움에게 있어서 가장 큰 이 반전의 촉매제가 될 수 있는 것은 ETF의 스테이킹을 허용하게 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에 대해서 블랙락의 디지털 자산 책임자도 똑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즉 이더리움 ETF 같은 경우 해당 상품을 통해 스테이킹 수익을 얻을 수 없다는 점이 성장세를 억제하는 주요 요인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인데요. 스테이킹 기능 없는 이더리움 ETF는 완전하지 못하다, 완전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을 메꿔줄 수만 있다라면 이더리움도 다시 한번 힘을 쓸 수 있지 않겠느냐. 뉴욕 증권거래소 같은 경우는 SEC에 이번에 현물 ETF의 스테이킹을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19-B 거래소 규칙 변경 신고서를 제출하기도 했었습니다. SEC가 이더리움을 살릴 수 있는 열쇠를 가지고 있다. 열쇠 빨리 내놔. 마지막으로 이런 난장판인 상황 속에서 저스틴선 이야기합니다. 트론의 ETF가 다가오고 있다. 이야, 오긴 어딜 와 이 자식아, 빨리 다시 돌아가. 트럼프 백 믿고 이렇게 하는 것 같죠.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에 막대한 자금을 투자한 트론의 저스틴선. 자, 미국 내에서 트론 ETF도 나올지 지켜봐 주실 수 있기를 바라면서, 비트코인이 상승하지 못해가지고 꿀꿀한 주말, 꿀꿀이는 구워야 제맛, 불타는 금요일이기 때문에 그래도 힘내실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나온 정보들 여러분들께 도움되셨다면 불타는 광주 뜻 한 번씩 부탁을 드리면서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